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알아야 되는 게 많아지는 네. 참으로 힘든 삶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공부하느라고 아주 바쁩니다. 네.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금의 한 10분의 1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알아야 될 게 너무 오늘도 많죠. 계속 또 알아야 할 것이 쌓여가는 네. 그러니까 언더스탠딩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언더스탠딩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네. 3프로 TV 하이라이트를 구독해 주시면 구독.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콩지 연기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되게 북콩 지역이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아, 콩지 역할. 약간 속아서 네. 녹음한. 이거 3프로 TV 하이라이트 네. 검색하셔서 네. 한번 간단히 훑어보시고 네. 유익할 것 같으면 하고 구독. 싫으면 말고 아니지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도 구독. 아, 네. 예. 해 주십시오. 언더스탠딩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생각하기 전에 네. 여러분이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네. 그건 진짜 좋은 얘기네요. 네. 예. 예. 오늘 그래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얘기를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이니까 김사훈 기자가 이 전기차 배터리에 배터리에다 여권이 도입된다. 뭐 패스포트를 다 붙여야 된다고요. 그것도 무슨 말이야?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요즘엔.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네. 그런 얘기. 아무튼 네, 그런 배워야 얘기.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네. 소장님도 금요일 저녁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예, 네. 잠시 후에 두 분 뵙겠습니다. 네, 네. 탱고픽 고수들의 투자 아이디어가 가득한 아주 좋은 앱인데 네. 광고는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레전드급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뭘 시키는 광고인지 몰라도 빨리 다운 받으시고 네. 빨리 시키는 거 하고 끝내버립시다.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정말. 네. 예. 고수들의 투자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네. 아주 좋은 앱 탱고픽이었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배터리 여권. 네. 오늘 배터리 여권이 뭡니까? 금요일이야 좀 가볍게 네. 신기한 거라 좀 들고 왔는데 유럽연합이 EU가 2026년부터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긴 합니다. 네. 2026년부터 전기차에 배터리 여권을 만들도록 하겠다. 음. 그래서 이 여권을 만들지 않으면 유럽에는 배터리를 팔 수 없다. 이걸 이미 예고를 하고 지금 법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배터리 여권이 있어야지만 배터리를 팔 수 있다. 네.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 저는 배터리 여권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배터리 여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이거는 이 법제화 단계라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 봐야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니까 이미 그 무생물 그냥 상품인데 여권이 도입된 상품이 있더라고요. 도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건데 예.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 에버레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2018년부터 다이아몬드에 디지털 여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여권.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혹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알죠. 그쵸.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한 맞습니다. 이게 난리극. 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내전 상태에 있는 나라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예. 그때 문제 의식이 뭐였냐면 분쟁 지역에서 채굴이 되는데 이게 팔려서 다시 또 전쟁 자금으로 활용이 된다. 예. 그래서 2003년에 전 세계 한 40개국이 모여서 킴벌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인증 절차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다이아몬드는 유통을 막겠다.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CNK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네. 그거랑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네, 유통을 막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왔던 게 다이아몬드 디지털 패스포트 같은 겁니다. 그럼 뭘 패스포트? 여권에 그럼 원래 여권이라는 게 입출입국 심사하고 네. 네가 어디 갔다. 네. 중국에 갔네. 신분증이죠, 신분증. 일본에 갔네. 그렇죠. 신분증이죠. 아이디.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디 살고 있고 뭐 하는 맞습니다. 나의 하여튼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패스포트인데 그렇죠. 다이아몬드에도 붙이면 다이아몬드의 원산지를 알 수 있고 맞습니다. 통닭에다 붙이면
그 통닭이 언제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알 수 있고 그렇죠. 뭐 마니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이력이네요, 이력. 그렇죠. 이력 같은 건데 뭐 채굴부터 광산, 그 다음에 뭐 절단하고 연마하고 세공하고 유통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모든 기록이 다 담기는 네. 일종의 이력을 모아놓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 이력 같은 걸 한꺼번에 다 모아놨더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사진을 띄워드리면 뭐 그 에버레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과가 이런 겁니다. 다이아몬드에 여권을 붙여놨더니 이게 합법적으로 생산이 된 애들만 사고 팔 수 있는 거고 원산지도 그냥 당연히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큰 문제 없는 것들만 우리가 골라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같은 범죄에 활용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이런 것들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다 알고 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배터리에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마다 이력서와 신분증을 붙여라. 맞습니다. 그 배터리의 이력서와 그렇죠. 배터리 신분증. 네. 뭐, 네. 예. 알겠어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사실 이게 뭐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심사장을 가면 얼굴을 보고 대조를 하잖아요. 아, 네가 맞네. 좀 의심이 된다 아, 싶으면 그렇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전자 여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굳이 위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프리패스도 해주고. 네. 근데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패스포트는 이게 그렇지. 이 증명하는 다이아몬드가 얘가 맞는 건지 어떻게 여권인지 아냐.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를 이력서를 어떻게 믿느냐. 어. 그렇죠. 그런 사실 문제가 우리도 있죠. 소고기 QR 코드 찍으면 소고기 이력이 나오는데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냥 뭐 100%는 안 믿고 네. 뭐 그냥 뭐 알겠다 참고할게. 근데 이건 다이아몬드 같은 워낙 고가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에버레지에서 이런 보고서를 올려놨더라고요. 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세공을 하고 나면 크기나 직경, 뭐 무게, 와. 그다음에 색깔, 모양 저게 다이아몬드 이력서예요, 패스포트? 맞습니다. 저런 게 다 들어간다. 저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공하고 난 뒤에는 다이아몬드가 다 기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디지털화해서 여권에 심어 놓으면 이게 고유 아이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조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위조가 일단 불가능하고 실제하고 저 수치하고 맞아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디지털이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도 블록체인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렇게 원장이 분산돼 있으면 이번조가 불가능하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뭐 기술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이아몬드 어디에 붙일까요? 붙입니까? 어디 뭐 바코드를 새깁니까? 아니면 저런 정보를 저런 종이를 따로 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종이를 따로 순금 인증서 같은 그런 걸 주는 거 아닐까요? 소고기 같은 거야 그냥 스티커에 소고기 적혀. 겉에 인증서가 아니라 에버레저라고 하는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에 가면 네. 이제 거기에 인증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 여권. 예. 그리고 이 여권이 증명하는 다이아몬드가 얘다라고 하는 건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얘가 맞네. 그렇겠네. 아주 네. 조그만 숫자 같은 거 쭉 살짝 보일랑말랑 해놓으면 그렇죠. 그 숫자를 거기다 갖다 탁 쳐서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절도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둑이 훔쳐갔다. 이걸 팔았는데 네. 당연히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예. 보석을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이 기록이 돼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서 이게 신고가 된 건지 찾아보면 바로 도둑을 잡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뭐 나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배터리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죠. 이거는 진짜 맞는 건지 증명을 하는 건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라기보다는 이력을 추적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게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굳이 패스포트라고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력 추적 시스템이랑 이유에서 말하는 패스포트라는 개념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게 다릅니까? 예. 뭐가 다르냐면 일단 일단 멋지게 말하려고 패스포트라고 붙인 게 아니고 차분차분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이 배터리가 생산이 되고 나중에 뭐 죽을 때까지 모든 기록이 담겨 있는 건 맞는데 네.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단순히 성분이라든지 뭐 소유권,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것만 담는 게 아니라 이유가 원하는 정보를 담아야 돼요. 예를 들면 탄소 배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걸 만드는데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뭐 생산을 할 때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썼는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강제 노동이라든지 뭐 아동 노동 이런 문제가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 생산이 된 원재료를 쓴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력 추적 시스템이랑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본래는 사실은 전기차 만들고 배터리 만드는데 네. 그게 친환경처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단까지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기 쓰는 전기니 거기 쓰는 뭐 오폐물이니 이런 거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친환경적인 게 아니다.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뒷단까지 다 하여튼 검사하겠다. 맞습니다. 싸그리. 정확히 검사라기보다는 기록을 해놓고 예. 틀리면 나중에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냥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면 원래는 그 유럽연합이 배터리 산업에서는 조금 뒤쳐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폐배터리 활용 사업에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30년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2030년부터 코발트의 12%, 예. 납의 85%, 리튬의 4%, 니켈의 4% 이렇게는 그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재활용 원료를 써야 된다라고 네. 규제를 이미 예고를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온 건지 회수한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권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여권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라. 이게 재료를 사와서 넣은 건지 아니면 폐배터리에서 회수를 해서 넣은 건지. 재활용 의무 조항이 생기는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꼭 넣어라. 오케이. 뭐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소야 네. 그냥 소 하나잖아요. 왼쪽 앞다리는 호주산이고 오른쪽 뒷다리는 한우이며 소 꼬리는 뭐 중국산이며 머리는 뭐 미국산이다. 이런 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소가 있다면 이력 추적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런데 소는 그러니까 처음에만 잘 붙여놓으면 어렵지 않은데 네. 다이아몬드도 한 사람이 가공하니까 다 뭐 써놓은 대로 잘 뭐 위조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이 친구 배터리는 껍질은 뭐 중국산 플라스틱, 뭐 니켈은 뭐 어디서 갖고 뭐 다 다양하잖아요. 거기 맞습니다. 부품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부품이 중국에서 갖고 왔지만 또 중국은 그 공장에서만 만들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호주에서 뭘 사와서 만들었다면 그냥 made in this planet이지 이 지구에서 만든 거지. 그걸 어떻게 알 것이며 그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됐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누가 거냐. 어떻게 알고 보고를 할 것이며 그 보고가 잘 된 건지 누가 어떻게 검증할 거냐. 취지는 알겠고 이상은 알겠는데 과연 이게 그냥 그렇게 잘 작동할 거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던데 일단 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예. 이런 구조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재료가 광산에서 이제 캤죠. 예.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 최종 그 배터리 제조사가 만들면 네. 이 그 단계에 있는 업체들도 다 이 여권에 전자 여권에 데이터를 기록을 해야 돼요. 넣으라고 하는 기록도 예를 들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굴을 할 때 에너지를 얼마나 썼고 이 네. 에너지를 만드는데 뭐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됐고 그다음에 뭐 노동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 다 집어 넣어야 되고 뭐 이 다음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배터리 업체 여기서 실사 의무라고 하는 걸 져요. 지금 이유가 그 발표한 법안 중에 공급망 실사 법안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가치 사슬에서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여권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넣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제조업체, 배터리 제조업체가 네가 실사를 해보고 그걸 고쳐라. 근데 고치지 못하고 나중에 틀렸다. 그러면 네가 제재를 받아라. 이제 그러하다 보니 예를 들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조업체한테 의무를 줬군요. 다시 제조업체한테 잘 관리해라. 그렇죠. 거짓말하면 네가 혼난다.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반장이 혼나니까 떠든 사람 이름 잘 적어라 하는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옛날부터
반장 보고 떠든 사람 이름 적으라고 하는 건 담임 선생님의 직무유기이거나 그냥 선생님 편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일이다. 네, 그게 네. 반장이 무슨 죄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반장은 또 이쁜 애 빼주고 미운 애 넣어놓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하여간 난 모르겠고 반장이 책임져라. 그럴 거면 선생님 뭐하러 있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네. 마찬가지로 예. 배터리 제조는 유럽인들이 안 하니까 하여간 제조업체가 좀 알아서 다 해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좀 친환경 배터리라고 믿게 쓰게 해줘.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될 일을 하게 근데 이게 생각이 보니까 드네요. 약간 의도가 유럽이 말씀하셨던 대로 배터리 제조를 안 하니까 네. 뭔가 굉장히 깐깐한 기준을 들이대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배제하고 뭐 중국계 많이 들어갔어 그럼 또 배제하고 뭐 재생 별로 안 썼네 또 배제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유럽이 인구가 4억 5천만이기도 하고 전기차 네. 시장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 다 알아서 하니까 뭐 둘째 치고 네. 올해 상반기에 114만 대 정도 팔려서 중국이 247만 대를 팔았으니까 한 4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배터리 그 공급망에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으니 예. 뭐 니들이 알아서 우리 요건을 맞춰와라. 그게 아니면 사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지금 전기차는 많이 팔리고 있고 예. 이 전기차들이 노후화되면 폐배터리가 나올 텐데 그 배터리 안에서 우리가 뭐 원료를 회수를 해서 배터리 사러 만들면 우리끼리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그 중국이나 한국 업체들의 대처가 늦어질수록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친환경이야라고 하는 걸 그들도 입증해야 무슨 규제를 스스로 통과할 텐데 그들도 배터리 업체한테 이걸 미루는 거고 배터리 업체는 배터리 원료 납품하는 업체한테 미루는 거고 하여튼 누군가는 원래 리스크를 떠안고 제일 에라 모르겠다. 제일 뒷단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책임지는 거예요. 항상 계속 떠넘기고. 삶의 모든 게 다 그렇긴 하지만 네. 하청업체의 책임이지 뭐. 그렇죠. 네. 서럽다. 근데 여튼 이게 생기면 굉장히 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영국에 있는 코드 스미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그 배터리 패스포트의 그냥 화면 같은 거예요. 네. 지금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있긴 한데 예. 그냥 단순히 NFC라고 하죠. 제 휴대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제조 연도 대비 뭐 몇 년이나 지났고 주행 거리는 얼마고 그리고 배터리. 예. 나중에 이 배터리가 예를 들면 재활용된 배터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기록들을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중고차를 사더라도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여건이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전기차를 도둑 맞았다. 근데 얘가 갖다 팔았다. 바로 잡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규제가 또 생기는군요. 뭐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이거?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숙제가 꽤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배터리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 우리가 뭐- 반장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 네. 배터리 제조업체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겠어요.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넣으려면 뭐 전화해서 야 니네 탄소 얼마나 왔니 이렇게 해서 막 기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인증도 받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뭐 또. 그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쌓는 뭐 그 인증서나 이런 것들 규격화가 아마 되긴 할 텐데 글씨 검사하는 인증 업체는 아마 유럽 업체가 하겠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네. 예. 지금 배터리 여권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기는 해요. 나머지는 네. 다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았다. 이게 BMW가 뭐 예. 유미코, 바스프 이런 회사들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만들고 있기는 한데 예. 독일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뭐 기사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공장에 IoT 기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바로바로 거기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쏘아 올리면 거기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공유를 하기 때문에 예. 쉽게 여권에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카테나 X라고 하는 뭐 자동차 기업들이 만든 공급망 정보 공유 플랫폼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그 패스포트에 넣어야 되는 그 기록들을 일일이 수기로 해야 되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그 지난 5일이었나 뭐 기재부가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우리도 이렇게 그 배터리 업체들의
동맹, 뭐 얼라이언스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서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지 이 밑그림을 내년 초에는 한번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굉장히 많이 늦었죠.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 한국보다 늦은 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 미국은 더 어차피 늦어요? 배터리를 거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예. 근데 EU 같은 경우에 지금 패스포트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고 음. 일본도 이미 지난 4월부터 밑그림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미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아 그래요? 중국은 보조금을 받으면 예. 무조건 본인이 타는 전기차와 그 전기차 배터리의 모든 정보들을 국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올려야 됩니다. 거기 올리기 싫으면 보조금을 안 받으면 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지난해 1월 기준으로 한 407만 대가 이미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1월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훨씬 더 많아졌겠죠. 허허. 그래서 심지어는 이 배터리나 전기차의 위치나 이동 정보까지도 국가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가능할 거예요. 그거는 조금 만들고 무섭긴 나서 뭐 하던데. 위치 추적기 붙이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들어진 그 재료들이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는지 를 어떻게 아느냐? 누가 그 유럽 등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럽이 그걸 검증해 주는 회사를 만들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걸 써라. 그 부분은 굉장히 도전 요인이 크죠. 탄소 문제라든지 사실 이력 추적, 그러니까 성분이라든지 얘네들의 유통 경로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잘 쌓아놨는데 이런 탄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했냐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제 노동 이런 이슈들은 사실 중국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EU가 생각하는 그 배터리 공급망이라고 하는 그 체계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해요. 배제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 필요하죠. 예. 필요하지만 좀 항상 시니컬하게 보는 이 프로의 눈에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칼로리 낮은 밤참을 어. 야식을 어. 잘 찾아서 먹읍시다 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살찔까봐 걱정되니까 예. 칼로리 낮은 걸 잘 찾아서 야식을 합시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예. 칼로리 낮은 걸 누가 정의할 거냐? 아니 안 먹으면 되지 야식을. 어. 즉 가장 친환경은 대중교통 이용하면 제일 친환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자가용을 굴리긴 굴려야 하고 그러나 좀 친환경으로 굴리자라고 하는 게 그게 참 얼마나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고 자가용 안 탈까지 마음 먹는 것까지는 그 정도로 지구를 사랑하지는 않고 네. 그냥 나는 자가용은 타고 싶은데 그나마 거기서는 조금 좀 적게 탄소를 내뿜는 걸로는 타고 싶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은 거죠, 뭐. 아니 뭐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EU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다. 네. 왜냐하면 유럽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사실 우리는 뭐 그렇게 뭐랄까 부가가치가 나오는 게 없고 중국이랑 한국에 다 돌아가면 네. 이게 뭐냐. 대신에 많이 파는 거 좋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숙제들은 해와라. 그 검사는 우리가 하고 그 검사를 유럽이 하고 중간에서 계속 그 수수료를 받으면 유럽이 제도를 만들고 이 검사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는 우리를 거쳐야 돼. 이렇게 만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배 아프겠네. 뭐저 예전 얘기일 겁니다. 네? 예전 다큐멘터리에서 본 건데 미국이 인도에 가서 이런저런 좀 환경 보호를 합시다. 온난화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예. 인도가 거기서 배출된 온난화 탄소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인도 쪽 대표가 예. 좋은 얘기고 우리도 미국처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되면 그거 할 거다. 네. 당신들도 3만 불 되고 나니까 그거 했지 않냐? 네. 우리도 정확히 3만 불 되면 그거 할 겁니다. 네. 라고 답을 하더군요. 아니 이게 일 안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참 힘든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유럽에서는 배터리에 붙는 여권. 패스포트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네. 것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은 퇴근하십니까?
아, 네, 퇴근해야죠.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눈치를 받고 있습니다. 장선원 기자는 일찍 퇴근했어요. 네. 아, 좋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히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